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이 답입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난 치매 아니야. 그냥 깜빡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아들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며느리 수지는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지었죠. 어머니, 요즘 3번이나 가스불 켜놓고 외출하셨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요.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서랍 속 30년간 모은 8억 원의 비밀 통장과 강남, 오피스텔 등기권리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비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사람은 바로 할머니의 손녀 지은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의 탐욕과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과연 박순자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 강북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수는 결혼 후 분당으로 이사가면서 연락이 뜸했죠. 엄마, 이번 주말에는 못 가요. 애들 학원 끝나고 시간이 없어서요. 전화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쁠 거야. 애들 키우느라 힘들 거야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또 가스불 안 끄고 나가셨어요? 아래층에서 항의 전화 왔어요. 며느리 수진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내가? 아니야. 분명히 껐는데. 할머니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정말 깜빡한 걸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 외출했다는 이웃의 말. 같은 물건을 2번 산 적도 있었죠. 엄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산적인 냉정함이었죠. 병원 검사 결과는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였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죠.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하긴 하네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이 진단서를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죠? 의사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치매는 아니라고. 엄마,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 전 단계예요. 지금 조치 안 하면 나중엔 더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 분들도 친절하대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 나를 보내려는 거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보러 가보자.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이 주고받은 눈빛.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요양원 방문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머니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괜찮으시죠? 방도 깨끗하고 식사도 잘 나온다던데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할머니의 귓가에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괜찮더라.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응. 요양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월 300만 원 정도 든대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나? 네. 그래서 혹시 어머니 명의로 된 이 빌라요. 저희 명의로 좀 옮겨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아,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요양원 비용 내려면 저희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팔아야 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미리 명의 이전하시면 절세도 되고. 며느리의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수진아. 이 집은 어머니,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빈집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데 명의가 어머니 거면 여러모로 불편해요. 아들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법적으로도 그게 나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 내가 짐이 됐구나. 내가 그저 처리해야 할 부담이 됐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SC은행 8,346만 원, 신한은행 1억 2천만 원, 우리은행 9,500만 원, 하나은행 1억 8천만 원, 그리고 증권계좌 3억 5천만 원. 30년간 남편 몰래, 아들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파출부 일 식당 설거지, 재활용품 모으기. 손가락이 다 닳도록 일하며 모은 돈. 이 돈은 나중에 아들 사업 자금으로 주려고 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등기권리증. 20년 전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투자한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당시 1억 5천만 원. 지금 시세로는 4억 원이 넘었죠. 이것까지 다 아들 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지금 아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들을 다시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비밀을 우연히 발견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지은이는 할머니의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한테 차갑게 구는 걸 항상 마음 아파했죠. 할머니, 제가 주말에 놀러 갈게요. 오지 마라,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아니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갈게요. 지은이는 주말마다 할머니 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빠 몰래요. 지은아, 너 또 할머니 집 갔어? 공부는 하고. 네, 아빠. 공부 다 하고 갔어요. 아빠는 못마땅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토요일, 지은이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할머니는 화장실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지은이는 부엌으로 갔다가 서랍장이 반쯤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서랍이 열려있네. 무심코 닫으려다가 뭔가 두툼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지? 낡은 비닐봉투 안에 가득한 통장들. 지은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8억? 잠깐, 이게 진짜야? SC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모든 통장의 잔액을 합치면 거의 8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등기권리증? 강남 오피스텔. 지은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어?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늦었네. 할머니가 나오시다가 지은이가 들고 있는 통장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응. 30년 동안 모은 거야. 그럼 아빠는 알아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지은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왜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지, 왜 집 명의를 이전하라고 하는지, 그들은 할머니께 재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할머니, 혹시 아빠가 요양원 얘기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들어가기로 했단다. 그리고 이 집도 명의 이전하라고 했고요. 그래. 지은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절대 주면 안 돼요. 절대요. 지은아.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재산 알면 태도 완전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은이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 일단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요. 그리고 지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입소 서류 가져왔어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나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는데. 어머니 이미 다 예약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입소예요. 늦어지면 자리 다른 사람한테 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명 이전 동의서예요. 여기도 사인해 주세요. 수진아, 이 집은 어머니, 저희가 관리비 다 낼 거예요. 어차피 빈집 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명의만 저희 걸로 해주세요.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머니, 그거 사인하시면 안 돼요. 지은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황당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아, 너 왜 여기 있어? 학교는? 엄마 할머니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 요양원 보내드리는 거잖아. 요양원 비용은요? 누가 내는데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내지.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팔아야 한다니까. 할머니 돈으로 내면 안 돼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금 100만 원 받으시는데 그걸로 월 300만 원 어떻게 내? 지은이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원하시는 요양원으로 가셔야죠. 엄마 마음대로 정하시면 안 되죠. 뭐? 할머니 다른 요양원도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제가 같이 알아볼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까지 결정하세요. 하지만 이 집 명의 이전은 어차피 해야 해요. 그녀는 쿵쿵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결심했어. 네? 유언장을 쓸 거야.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은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말이야. 20살 때 시집 왔단다. 너희 할아버지는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고 나는 시장에서 채소 팔았지. 너희 아빠 낳고 먹고 살기 바빴어. 할아버지는 술만 마시고 나는 밤낮으로 일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35살 때 작은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봤어. 강남에 생긴 새 건물이었지. 1억 5천만 원. 그때 할머니가 그 돈을 모으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랑 둘이 대출받아서 샀어. 할아버지는 나중에 크게 오를 거다 그랬거든.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올랐어. 10년 만에 3억이 됐지. 할아버지는 팔자고 했지만 나는 안 판다고 했어. 아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자고 했거든. 그럼 아빠는 알아요? 모른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순자 내가 알아서 해 그러고 가셨어.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모았어. 파출부 일 설거지, 재활용품. 뭐든 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 아빠가 사업하고 싶다고 했거든. 20년 전에.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울더라. 그때 내가 돈 주면 아빠가 사업 실패하면 나 원망할까봐. 그래서 몰래 더 모았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주려고. 할머니, 근데 이제 보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아들은 날 짐으로 보더구나. 지은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미친 거예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숨기기만 했어.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30년간 쓴 가계부야. 10원, 100원 모은 것까지 다 적혀 있어. 지은이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2일 마이너스 파출 4시간 2만원 저축 1만원. 1996년 7월 15일 마이너스 재활용품 판매 5천원 저축 5천원. 2001년 11월 3일 마이너스 식당 설거지 8시간 3만원 저축 2만원. 3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응. 아들 잘 되라고. 손녀 잘 되라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지은아, 이제 할머니는 결심했어. 네? 이 재산 너한테 줄 거야. 다음 날 할머니와 지은이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제 정신 멀쩡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재산 목록부터 말씀해 주세요. SC은행 8,346만원, 신한은행 1억 2천만원, 우리은행 9,500만원, 하나은행 1억 8천만원, 증권계좌 3억 5천만원.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 7억 9,846만 원이시네요.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한 채. 시세 4억 2천만원. 그럼 총 재산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도 놀랐습니다. 12억이나? 변호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상속자는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손녀 박지은. 아드님은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빌라 한 채만 줄 겁니다. 시세 2억 원 정도 되는 제가 지금 사는 집이요. 나머지는 전부 손녀분께? 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치매도 아닌데요. 그리고 제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옮기라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그 사유도 명확히 기재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에는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서명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근데 저 이 돈 받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이 돈은 내 거야. 할머니가 너 보면서 제일 행복했거든. 너는 진짜 효녀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일주일 후 아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결정하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마지막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럼 명의 이전 서류도 지금 사인해 주세요. 민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니?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편하시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편하긴. 너희가 편하겠지. 엄마, 할머니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간다. 뭐라고요? 그리고 이 집 명의 이전도 안 해. 이 집은 내 집이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죠?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치매 있으시잖아요.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 경미한 건망증이래. 너희가 치매로 만든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가스불 몇 번 켜놓고 나가셨어요. 이러다 불 날 뻔했다고요. 그건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양원 비용 월 300만 원이에요. 저희가 내야 해요. 이 집이라도 저희 명의로 해야 대출이라도 받죠.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낸다. 네, 요양원 비용 내가 낸다고. 민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으로요? 연금 100만 원으로?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로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간 모은 돈이다.
민수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8천만 원? 1억 2천? 이게 다 뭐예요? 합치면 8억 정도 된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8억? 그리고 이것도 있다. 할머니는 강남 오피스텔 등기 권리증을 내밀었습니다. 시세 4억 원.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30년 동안 파출부 설거지, 재활용품. 뭐든 했다. 너 사업자금 주려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착각했더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는 돈이 없는 엄마는 요양원 보내도 되는 짐이었구나. 근데 돈 있는 엄마는 어떻게 할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일어나. 나는 내 사과 안 받는다. 엄마. 너한테 줄 건 이 빌라 하나뿐이야. 시세 2억 원. 이걸로 만족해. 민수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지은이한테 간다. 뭐라고요? 할머니는 유언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유언장 이미 썼다. 변호사 통해서 공증도 받았고. 민수는 유언장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총 재산 12억 원 중 10억 원을 손녀 박지은에게 상속함.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아들인데. 너? 내가 치매 걸렸다고 요양원 보내려던 그 아들. 할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돈 없다고 생각했을 땐 나를 짐으로 봤으면서 이제 돈 있다니까 아들이라고 우기지 마.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너 나가봐. 엄마. 나가라고. 할머니의 외침에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을 모았는데 아들 잘 되라고. 손주 잘 되라고. 근데 돈 없으면 버려도 되는 엄마였구나. 지은이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지은아, 할머니, 저 앞으로 매일 올게요. 할머니 혼자 안 두고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음 날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소리니? 유언장이요. 민수 오빠한테 2억만 주고 지은이한테 10억을 준다고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 모셨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모시긴.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그건 어머니 건강 때문에. 거짓말 마. 내 집 빼앗으려고 그랬지.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언제? 증거 있어.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명의 이전하라고 강요하던 거 지은이가 다 녹음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리고 너희가 나를 요양원 보내면서 이제 빈집 처리만 하면 된다고 차 안에서 한 말도 녹음돼 있어.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돈 없는 짐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제 돈 있다니까 태도가 바뀌더라.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너희 속셈 다 알아. 수진은 결국 화를 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법적으로 싸울 거예요. 유류분 청구할 거라고요. 그래 해봐. 변호사 말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많아야 2억 정도래. 소송 비용 빼면 남는 것도 없을걸? 수진은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나가봐. 수진은 욕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매일같이 찾아왔거든요. 할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은아, 너 학교는? 걱정 마세요. 수업 끝나고 온 거예요. 지은이는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차려주고 함께 TV를 보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아들 민수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합의금 1억 원을 받고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지은이를 불러앉혔습니다. 지은아,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지금 내 이름으로 바꿨어. 할머니?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도 내 명의로 이전했어. 지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아직 살아 계신데 왜? 지은아, 들어봐.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젠가는 가야지. 할머니, 그때 가서 너희 아빠랑 또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다 정리하는 거야. 할머니. 고마워요. 아니야. 고마운 건 할머니야. 너 때문에 할머니가 행복해. 두 사람은 그렇게 포옹했습니다. 5년 후 박순자 할머니는 77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은 시세가 6억까지 올랐고 할머니가 모은 돈은 이자로 불어나 9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그 돈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작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지은아, 너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 민수는 어느 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매일 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30년간 묵묵히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하지만 정작 아들은 엄마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과연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마음과 행동이 더 중요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들께는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부모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등등.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